안녕하세요. 여행작가 박상준입니다. 오늘은 전편에 이어서 제가 라오스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이 후쿠오카에서 지진이 났었죠. 지금 터키 지진 이후에 좀 전 세계 지각판이 당연히 흔들렸겠죠. 어, 제가 지금 후쿠오카 북쪽이었죠. 부산에서도 진동을 느꼈다는데, 이게 지금 일본 대지진 예측을 했을 때, 예측이라고 했죠. 이 일본 대지진이 났었을 때, 동북 지방에 센다이죠. 후쿠시마 쪽 났을 때 원래 지진학자들이 더 밑에 그 동경 쪽 근방을 예측을 했었대요. 약간 위로 간 거죠. 어떻든 간에 향후 몇십 년 안에 지진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하니까 조심을 해야 되겠죠. 뭐 그렇다고 해도 뭐 동경 쪽 가서 사람들 보면은 다들 평온하게 삽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워낙 지진이 습관이 돼서 뭐 좀 흔들려도 아주 편안하게 질서 있게 뭐 어렸을 때부터 후련해 살았겠죠. 그것보다도 한 몇천 년 동안 지진과 함께 살아간 거죠. 제가 전전 방송에도 얘기했지만, 저는 그 사쿠라, 벚꽃이 말 그대로 또 일본 사람들의 어떤 그 성향, 풍습을 많이 반영한다고 봐요. 확 졌다가 확 지는데 짧잖아요. 이제 우리나라도 좀 있으면은, 벚꽃철이죠. 벚꽃 바람, 벚꽃 눈 참 멋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야, 우리나라는 말이야, 무궁화가 길고 오래가고 걸레도 잘 견뎌. 라고 일본 친구한테 얘기하니까, 일본 친구는, 근데 우리 벚꽃 멋있잖아. 야, 근데 너네 거 너무 짧아. 일본 친구 하는 말이. 그래도 우리는 매년 피잖아. 맞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 지진, 또, 그 다음에 사무라이의 어떤 칼날, 전쟁. 그러면서 이제 목숨에 대한 어떤 그 개념이 삶과 죽음에 대한 개념이 조금 우리나라 어떤 농경사회죠. 하고 틀린 듯 싶어요. 죽음이 항상 옆에 있는 거죠. 어떤 경우에도. 저 라오스를 앞에 두고 일본 얘기만 하니까 좀 이상하죠? 다시, 아, 왜 제가 얘기를 하냐면은, 저는 필리핀에서 지진을 한번 겪어봤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난생 처음 겪은 거죠. 흔들리면서, 그렇다면은 이 라오스는 어떤가? 라오스 장일 지진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 상대적으로 대규모 지진이 일어났다는 건 제가 많이 발견을 못했어요. 네팔만 해도 조금 큰 지진이 나고 있었는데 미얀마도 잠깐 한번 났었죠. 한 몇 년 전에. 그래서 전 얼마 전 후쿠오카 지진이 난 걸 보고 음, 어떤 제 마음, 개인적인 마음이죠. 마음이 라오스로 지금 점점 상대적으로 지진이 안전하다고 믿는 거죠. 이것도 다 개인적인 믿음입니다. 어, 라오스로 점점 마음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라오스로 떠날 거예요. 저는 일상이 아주 썩 편안하고 행복하진 않아요. 어쩔 때는 힘들어요.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스스로, 혼자서. 누군가 어떤 쇼펜하우어인가, 누군가 그랬죠. 삶이 평안과 고통을 왔다 갔다 하는 시계추와 같다고요. 그러니까 중간은 없고 편안하지 않으면 고통스럽다. 제가 또 어떤 책에서 읽은 기절이 있는데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아, 아침에 일어났다. 햇볕이 비친다. 하얀이 발 씻을 물 갖다 준다. 따분하다. 하루가 너무 늦게 간다. 따분하다. 어떤 사람은 아침에 일어났다. 바삐 외양간을 치우고 소한테 먹이를 주고 우물에 가서 물을 기르고 주인님 씻을 물 갖다 주고 하루하루 사는 게 힘들다. 그 농노의 삶 같죠? 그 중간에 삶은 없을까요? 저는 여행을 가면은 바삐 움직이는 것도 싫고 또 사실 그 패키지도 별로 안 좋아해요. 사람들 쫓아다니는 것도 싫고 또 내가 별로 가고 싶지 않은 곳 가고 싶지도 않고 제가 여행을 가는 일 외에 그 저는 이제 세 가지 경우입니다. 일을 가다가 중간중간 여행을 하는 경우가 있고 그 두 번째가 여행만을 위해서 가는 경우가 있고 세 번째가 이제 그 날이 뛰는 거예요. 하루는 일이고 다음 날은 뭐 이렇게 여행이랄지 하는데 제가 지금 가는 이 라오스는 저만을 위한 며칠 동안만이라도 저만을 위한 여행이고 싶습니다. 그거는 쉬고 싶으면 쉬고 먹고 싶으면 먹고 놀고 싶으면 놀고 그런 여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이제 라오스 공항을 도착을 해야 되니까 사전에 한국에서 라오스 공항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거예요. 아, 여기가 이제 라오스 공항이죠. 라오스 안에 이런 좀 현대적이네요. 그래도 나름대로 또 있고 미얀마도 양곤이 참 엄청 후졌었는데 점점 좋아졌었죠. 비엔티안도 뭐 마찬가지겠죠. 이름이 비엔티안 에어포트 가이드인데 지금 나무 위키 보면은 음, 우리나라에는 에어부산은 전세편이네요. 티웨이 항공, 부산은 계절편이고 그다음에 제주항공 서울에서 가는 게 있고 kunming 있고 계절편이라면 띄엄띄엄 있던 얘기일까요? 그렇죠. 전세편은 아예 그냥 관광사에서 전세 놓은 거고 부산에서 가는 게 있고 kunming이 가는 게 있고 광저우가 있죠. kunming, 방콕이야 뭐 워낙 동남아의 왕자니까 가겠죠. 블라디보스톡에도 오네요. 뭐, 나무 위키에서는 좀 이렇게 쉽게 설명을 해줬습니다. 위키백과를 한번 봐볼까요? 위키백과에서는 우리나라 진에어, 티웨이, 에어부산, 아시아, 베트남, 뭐 위키미디어에서 이렇게 보네요. 다시 여기 보면은 우리나라 가장 최신이겠죠. 자기네 공항 사이트니까 플라이 스테이터스를 보면은 방콕에서도 오고 하노이에서도 오고 사반 사바나켓. 근데 전 개인적으로 이 라오 항공은 잘 안 탈 겁니다. 믿음이 잘 안 가요. 뭐 개인적인 취향입니다. 뭐 개인적인 취향이에요. 에어부산이 있고 타이가 있고 라오 항공이 있고 타이 항공이 라오 항공이 있네요. TA 항공도 있고 그 TAV 항공 같은 경우는 늦게 도착하죠. 그리고 새벽에 도착하죠. 낮에 도착하는 게 있다고 들었는데 아까 거기 김이도 보면 에어부산 있네요. 낮에 도착하는 거. 에어부산은 낮에 도착하고 이런저런 일정 속에서 저는 밤에 도착을 할 겁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밤에 도착해서 가야 되는데, 어디 나 볼까요? 가는 게, 일단 버스가 있고, 공항 버스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택시가 있고, 택시는, 공항 버스는 15,000킵? 15,000킵이면은, 한 57,000킵이 한 7달러 정도 하네요. 8만 킵이 8달러 정도 되고, 환율 한번 봐볼까요? 환율, 라오스, 라오스 킵이 있네요. 라오스 킵이 우리나라 원으로 하죠. 아까 얼마나 그랬죠? 제한이 되고, 공항버스가 15,000킵, 15,000킵이면, 한 1,200원가량 되는 거네요. 그래요. 1,200원은 되는 거고, 음, 이제, 국내선하고 국제선 공항에서, 택시하고 버스가 있다고 하는데, 이, 그리고 근처 이 카운트에서 판다. 물음표 있는 데 가면 되겠군요. 물음표 쳐진 데 보고, 버스나, 미니버스, 택시나 미니버스 거를 타면 되겠네요. 그리고 한 7달러니까 뭐 한 7,000원, 한 7, 8,000원 생각하면 되겠네요. 세단은 뭐, 여러 사람 가면 세단 타는 거고, 쿠폰 타가지고, 택시 쿠폰을 사는 건데요. 에어포트 택시. 거의 그 필리핀에, 서는 직접 택시를 타면, 공항 택시를 타면은 기사한테 줬는데, 여기는 쿠폰을 사가지고 하는 모양이네요. 그래요. 제어됐습니다. 에어포트 공항버스는 우리가 확실히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데 싶어요. 어, 그게 좀 중요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는 라오스의 비엔티안 공항입니다. 라오스 수도죠. 그래서 저 이렇게 지금 제가 11시 정도에 와가지고 이렇게 있습니다. 한 나라의 수도인데 공항이 작네요. 이제 택시 타러 한번 가볼까요? 바깥에 풍경입니다. 버스도 있고 내리고 있고 택시 타고 가면 되죠 뭐. 이 공항 버스를 좀 설명하겠습니다. 라오스는 뚝뚝이라고 있는데 개조 오토바이인데 좀 싹해요. 이제 가격이 그렇죠. 뭐 하는 사람이 이제 타면은 뚝뚝 그 오토바이 모는 어, 오토바이 기사 마음대로 가격도 뭐 고무줄처럼 늘어나고 택시에 비해서는 상당히 좀 비싸죠. 그래서 내부 교통할 때 그랩이나 라오의 카카오택시 같은 경우 라오식 카카오택시 그걸 이용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많이 있습니다. 일단 그 낯설게 가서 헤매는 것보다 안전한 공항버스 타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그래서 이제 공항버스를 보면은 A 코스와 B 코스가 있습니다. 여기가 공항이고 공항에 가까운 걸 A 코스라고 하고 빨간색이죠. 공항선에서 떨어진 B 코스인데 이게 다이렉트로 가는 직접 가는 게 아니라 여기 센트럴 버스 스테이션이니까 뭐 중앙터미널이겠죠. 우리나라 뭐 고속터미널, 중앙터미널 어떻게 보면은 공항에서 일단
터미널로 약칭을 할게요. 버스터미널. 중앙버스터미널, 아니요, 버스터미널, 중앙버스터미널이 낫겠네요. 제가 중앙버스터미널이라고 통칭을 하고, 고항에서 이 중앙버스터미널까지 가는 게 A코스입니다. 그다음에 B코스를 가려면은 뭐 갈아타야 돼요, 여기서요. 그래서 그 색깔이 틀린 겁니다. 빨간과 파란 거가. 자, 다시 공항에서 중앙버스터미널까지 가는 거를 A코스, B코스 있는 곳을 가려면은 멀리 떨어진 데죠. 한번 중앙버스터미널에서 갈아타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공항에서 중앙버스터미널까지 15,000킵이다. 15,000킵이면은 아까 얘기했지만 1,500만 원, 1,500원인가? 어디 봐볼까요? 15,000킵. 그렇죠. 1,200원. 1,200원이었죠. 15,000킵이고 15,000킵이 한 1,200원이니까 우리 쉽게 얘기해 볼까요? 15,000킵이 1,200원이면은 15,000킵을 그냥 1,500원이라고 하고 1,500원보다 조금 싸다. 그래도 우리가 이제 관광객이니까 그냥 1,500원이다. 생각을 해도 큰 무리가 없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은 5,000킵이면은 얼마죠? 500원보다 조금 싸겠죠. 400 얼마 하겠죠. 한번 바꿀까요? 5,000킵? 그렇죠. 387원. 이제 킵에 대한 네, 라오스 킵이 환율이 오를까요? 내릴까요? 뭐 미국 맘인가? 아무튼 이제 이렇게 통칭을 하게 되면은 지금 이 15,000킵이라는 소리는 뭐냐면은 어, 공항에서 여기 어디를 가든 15,000킵을 낸다는 소리입니다. 1,200원 낸다는 소리예요. 여기를 가든 여기를 가든. 그런데 이 소리가 뭐냐면은 공항이 아니라 공항 바깥에서 여기 또 버스가 있겠죠. 여기서 타면은 5,000킵을 낸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400원 낸다는 소리죠. 이 소리가 뭐냐면 공항에서 타면 돈 더 많이 내라 이겁니다. 공항 벗어나면은 좀 적게 내도 되고. 그런데 공항에서 요 B 지역을 가려면은 4,000킵을 더 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15,000에서 4,000 더하면은 19,000킵이죠. 그게 바로 요소입니다. 19,000킵. 공항에서 내가 B 코스 가려면은 19,000킵을 내야 돼. A 코스 더하기 4,000 코스. 그런데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해가 되잖아요, 말이. 여기서 중앙버스 터미널까지 가려면 있는 버스 정류장을 가려면은 15,000킵을 내고 공항이 아닌 다른 곳에 하면은 5,000킵을 내는데 또 다른 질문이 나요. 그럼 여기서 여기 가면 얼마네요? 여기 설명이 있잖아요. 여기서 A에서 B 코스 가면 9,000킵, 5,000에다 4,000. 그러니까요, 5,000에다 4,000 더해서 그러면 그 소리는 어디를 가든 그냥 여기서 여길 가나 여기서 여기 가나 다 9,000킵 낸다는 소리죠. 자, 이제 어느 정도 이해가 될 듯 싶어요. 이건 버스 정류장 이름일 테고, 여기 A 코스는 이렇게 가서 이렇게 공항에 오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서 타면은 이렇게 오는 건데 여기서 타면 금방 오는 거죠. 그죠? 요 A사가 A18은 여기 가고 싶으면 공항에서 여기 가고 싶으면 여기 가서 갈아타서 여기 가는 거로 시간이 중요하죠. 공항에서 가는 이제 빨간 코스 A 코스는 9시에 시작해서 7시 40분에 문 닫네요. 끝나네요. 그러면 중앙터미널 가서 이렇게 갈아타고 5분 만에 탈 수 있나? 뭐 있으니까 이런 얘기 했겠죠? 5분 만에만 탈 수 있게끔 이렇게 해놨네요. 갈아타는 거고 또 이제 B에서 중앙터미널 시간표, 중앙터미널에서 공항 오는 시간표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라면은 이 7시 46분 이후에는 버스가 안 다닌다는 소리죠. 그때는 택시나 미니버스를 타고 가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거를 이해했습니다. 그러면은 버스는 못 탄다. 공항 버스는 못 탄다. 늦게 가니까. 했습니다. 택시를 타야 된다는 거죠. 자,
라오스 비엔티안의 밤거리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공항에서 나가는 길입니다. 중국 간판이 많이 보이네요. 여기는 중국이 지금 라오스 비엔티안을 그러다 소리인데 앞에도 여기 중국 간판이 많이 보입니다. 또 라오스도 중국판이네요. 네, 저는 지금 라오스의 비엔티안의 어느 도심은 아니죠. 약간 그 교외에 아주 작은 그 호텔에서 저렇게 비어라오죠. 확실히 동남아 맥주가 맛있어요. 우리나라 맥주는 맛이 없어요. 왜 맛이 없을까요? 미얀마 맥주도 맛있고 라오 비어에 이렇게 풀에 이거 망골 좋네요. 그래가지고 이게 그 유명한 장이죠, 장.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 새우젓식으로 멸치젓 맛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이렇게 풀 먹는 거 보고 여기 라오스 사람들이 재밌어하네요, 아주. 그래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적한 곳에 앉아가지고 이런저런 생각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뭐 라오스 와서 큰 번화가에서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은 저는 이렇게 좋더라고요. 이렇게도 술 좀 먹으니까 많이 꼬이죠. 예, 끄겠습니다.